그 악의 진화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그 통찰력 있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악의 진화. 악의 정치 시스템도 진화를 하겠죠. 근데 이 오웰의 이 소위 이제 정치 소설 3부작 하면 스페인 내전 얘기를 썼던 카탈로니아 창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농장. 그 다음에, 예, 1984.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물론 천재적인 작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불행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아주 불행했더군요. 네. 폐결핵을 앓고, 예. 그, 자기 부인을 간호하다가 자기도 아주 극심한, 가난과 그 질병의 고통을 겪고, 뭐, 그랬더만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젊을 때 좀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좀 평온해지면 좋은데, 네. 사실 이 3부작의 흐름을 쭉 보면, 카탈로니아 창가는 소위 이 젊은 시절의 이상이 아주 정말 실현되고 희망의 찬란한 이 빛이 서광이 앞에서 비치는 이런 분위기의 소설이거든요. 네. 그 스페인 내전에 그야말로 콩깍지 않아도 참 스페인 민주주의의 그 개방된 민주주의의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 소위 의용군들이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모여서 정말 참 희망을 창조해가는 악과 싸우는 현존하는 독재 정권과 싸우는 그런 희망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이게 동물농장을 거쳐서 1984로 가면 정말 암울한 어떤 정치의 말하자면 그 카탈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인민정부의 미래 같은 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인생이 고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자기 인생 역정을 따라서 살다 보니 기쁨도 슬픔도 느꼈겠지요. 그런데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비밀을 보니까 이게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성정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보고, 저는 그 비슷하게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대학 때 서클 활동을 할 때요. 그때 운동권 좌파 서클이었죠. 저희 선배가, 제가 대학 1학년이었고 선배가 2학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인간의 성격을 개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소유욕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인간이 소유욕을 어떻게 개조하느냐. 그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붙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도, 그리고 우리 10년, 20년 전에도 우리 공동체, 한국 사회에서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부당한 게임이라고 봐요. 자, A하고 B라는 사람이 링에서 이제 경쟁을 합니다. B라는 사람이 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제3자 C라는 D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C, D로 하여금 A를 혼내줘라 하는 부당한 게임을 하려고 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중이죠.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자, 당신에게 우리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을 활용해서 A라는 사람을 혼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악성이 나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자기가 링에서 정당한 게임으로는 지는 그 라이벌을 혼내주는 방식으로 아주 사상, 문학, 철학,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압이 있다고 이루어진다. 저는 최근에 포퓰리즘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위험성을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사랑이란 마음으로 물론 출발을 하고 복지란 마음으로 출발하고 그러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 미워하는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A를 반인간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사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악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물론 제 상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성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책 외피를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글을 쓰시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예. 제가 책으로 내려고, 예. 제가 아직 9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쓴 게 있지요. 예. 있는데, 저는 우리 역사에서, 일제시대 이후부터 해방 직후 현재까지 오는 그 계급 사상, 계급 독재 사상, 그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의 일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 변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게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뭐 복지주의 이런 형태로 자꾸 모양을 달리하기도 합니다만은 본질은 바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은 결론은요, 해롭다라는 겁니다. 왜 해로우냐? 아까 한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그건 인간의 악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반도 안에서 우리 한민족 8천만 명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링에서 정당한 게임을 하려고 하질 않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A를 혼내줘라, 주먹을 때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인민주의적 비열성이죠. 인민주의적 방법이고, 인간의 악성,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비열한 본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더 크게 봐서 한반도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존하기가 힘든 상황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일본은 바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 생존 경쟁 관계에 있고요. 중국은 더합니다. 이게 바다도 떨어지지 않고 바로 대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육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천 년 동안 그런 경합 관계를 겪었잖아요. 러시아 또한 그렇습니다. 뭐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결국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컴퓨터 잘 팔면 그쪽에서 견제하고요. 우리 무기 잘 만들어 팔면은 그쪽 군산복합체에서는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 상황이 있다라는 거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결국은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그걸로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합니다. B라는 사람이 A하고 정당하게 경쟁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C, D를 끌어들여서 A를 코피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링은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링입니다. 결국은 다른 체육관에 있는 링하고 붙으면 우리 링은 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비열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히틀러 체제도 그렇고,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히틀러 공산주의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념의 어떤 지향성보다는 그 형식성을 보면 뭐 히틀러나 스탈리니즘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던 하나의 그 통치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북한 문제, 북한에 대해서 참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남한 내에서도 말이죠.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식인들 사회, 소위 특히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들요, 그다음에 언론인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무슨 지식인의 역할 이런 이제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열성이, 어떤 인간의 악마성이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늘 독특한 또 개념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잘 인식할 수 있는 또 인사이트를 또 우리 전 교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뭐 제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죠.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다 공부를 잘 했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뭐 최소한 반에서 1등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 국어, 영어, 수학 잘해서 예. 선생님한테 아유 착하다 칭찬받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교수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강한 권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 부자 있거든요. 예, 강남의 맥주집에 가면요, 자기보다 돈 더 잘 쓴 사람이 있거든요. 아, 여기서 기분 나빠지는 열등감을, 거죠.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사회에서 이인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악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을 고백하고 스스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러지 말자라고 지식인들이 합의하고 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만큼 대학 교수 정도, 변호사 정도, 언론 정도 됐으면 유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 협조하려고 노력해야지. 아, 내가 1등하고 싶은데 나보다 위에 누가 있네? 아, 기분 나쁘다. 실제로 그래서 안 말이죠. 되겠다. 아니, 정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또 법학 공부한 사람들에게 더 심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무슨 고시를 했다. 이런 분들은요. 요즘에 경제민주화 가지고 재벌경 말 많잖아요. 네. 한참 이제 저녁 먹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술이 약간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친구 말이야. 그때 고시도 2번 떨어지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자기 프리즘으로 또 현재를 그렇죠. 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말하자면 재벌에 들어가서 사장이나 돼가지고 뭐 연봉이 기억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자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불만이 자기보다 있는 공부 못했는데 네, 그 악성이 나오는 왜 거죠. 저래 뭐 이렇게 네, 악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가만히 들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사회 제도나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덕목이나 윤리 문제만은 아니고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집합적으로 포퓰리즘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전체주의적 사회로 몰아가는 어떤 동력도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 하는 사람이요. 간단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소수라면은 마이너리티라면은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머저리티 다수를 이루게 되면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 있다는 거죠. 질투와 질시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그래서 지식인들의 한계도 고백하자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성이 아직 감정적인 이런 단계에 있다 보면은 자기 악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시기 질투를 막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한테 이렇게 해롭게 할 수 있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고백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라는 걸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그거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한국 사회는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하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직은 도달이 안 된 게 아니고 점점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공부하는 단계다. 공부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서 얼른 사회에서 좋은 회사 가고 변호사 되고 교수하고 이러려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네. 달려오다 보니 방금 우리 선배님과 말씀 나눈 그런 덕성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그런 기회를 못 가져봤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선배님과 처음 나눠봅니다. 제가 혼자 그랬어요? 생각해 왔던 바인데. 근데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시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거 싫어하겠죠. 네. 상대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악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이 부분까지도 밝혀야 한국 사회의 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은 사회혁명을, 아까 형님 선배님 말씀하신 사회 설계를, 그러니까 뭐 기존 질서를 뒤엎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해방 직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엘리트였습니다. 박헌영 엘리트였고요. 그 백남훈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 재래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엘리트의 사학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밑바닥에 보면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놨죠. 그 인간의 악성입니다, 그죠?
그 악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것이 제도나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게 드러나는 거죠. 그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오늘 아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이 스탈리니즘이라든지 히틀러주의라든지 하는 그 전체주의가 결국에는 악행을 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단적 악행을 하는 거죠. 그 다수라는 힘을 빌려서 소수를 꽝 때리는 악행이지요. 악행인데, 그러니까 혁명도 공산혁명도 후진 농업사회 러시아에서 네.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히틀러 독재도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이 후진 느렸던 예. 후진 독일 사회에서 예. 이게 가능했거든요. 예. 그 사회의 대중들이 그런 선동가에 솔깃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제안하기를 결국은 우리 지적 수준을 높이는 사회야말로 그런 악을 제어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보는 거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이 좀 쓰여지시거나 하시면 제게 좀 연락을 다시 한번 주셔서 책 출간 전이라도 한번 그 얘기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984였습니다. 이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이시죠. 전혜영 교수님 모시고 1984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1984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저는 아직 1Q84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1Q84는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제목만 뭐 이렇게 끌어다 간 건지 아니면 소위 현대판 뭔가 1984의 어떤 내용으로부터 뭔가를 끌어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1984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파시즘이란 책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파시즘이란 책과 더불어 로버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PAXTON. 조지 오웰에서는 1984도 여러분들이 꼭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늦은 가을이나 이 겨울이 깊어가기 전에 읽으면은 정말 그 음산한 분위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소설이 1984입니다. 이 늦은 가을에 1984를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